네, 안녕하십니까. 장편 소설 독도서는 책 읽어주기 제 4장 열도 원정편 둘 적과의 승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읽기에 앞서 평소 하던 구호 있지요?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뽀빠이는 시금치, 배영수는 후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성원을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더욱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둘 적과의 승부 1. 선수 대기실에서 해모수가 섀도우 복싱으로 가볍게 몸을 풀고 있다. 그의 주위로 유관장의 눈빛이 해모수의 그것만큼 비장함을 띄우고 혓보는 낮은 구령으로 해모수의 워밍업을 도와주고 있다. 김광현 기자 역시 적진에 뛰어든 장수의 결의를 눈빛으로 바라며 촬영 중인 카메라맨의 옆에서 해모수를 주시하며 생각에 잠긴다. 이틀 전 오후 현지에 도착한 일행이 공항 출구에서 처음 마주한 일본 거구주의자와 혐한 주의자들로 이루어진 한 무리의 규탄 대회를 보면서 해모수의 독도 파문을 생생히 체감할 수가 있었다. 하얀 현수막에 빨간 페인트로 쓰인 갖가지 규탄 문구와 구호를 보고 들으면서 김 기자는 처음에 느낀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가슴 속으로 끓어오르는 정오를 느꼈었다. 제놈들의 조상들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괴롭혀왔고 제놈들 또한 제 조상들과 같이 후한무치의 악업을 여전히 행하고 있음을 인식치 못하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국제적 입지를 고려한 듯 공항 내 외부에 배치되어 평화 시위를 유도하는 경찰 병력 또한 해모수 일행에 대한 시선만은 곱지 않게 이글거리고 있었다. 김 기자의 외신 보도의 영향인 듯 관심을 가진 수개국의 취재진들이 해모수 일행의 일본 입국 시간에 맞춰 대기하고 있다가 플래시를 터뜨리며 기자회견장으로 따라 들어간다. 동양 타이틀전의 비중으로는 공항에서의 기자회견이 언감생심 기대도 못할 일이었지만 그것보다는 히모토 전 총리와 해모수의 독도 발언의 파장으로 야기된 한일 양국의 향후 행보를 세계는 예의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신 기자단이 일본 당국에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대기하고 있던 통역인을 통해서 해모수와 기자단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해모수 씨는 민간인의 신분으로 전 일본 총리의 국제적 발언을 비난하고 공격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 정부를 통할 수 있지 않았나? 내가 민간인이면 히모토 또한 민간인이다. 그는 전직 일본 총리이지 현역 총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외국 민간인의 발언에 대해서 한 나라의 정부가 공식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정부를 통한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보는가? 만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도의 일본령을 주장하고 나온다면 한반도와 세계는 그것을 전쟁을 불사하는 일본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것이다. 2차 대전 후 세계를 향해 군비 제한의 약속으로 용서받은 일본 정부가 그런 무리수를 두지는 않겠지만 현실의 세계와 동북아 국제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할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아시아가 일본 전범들의 총칼과 포화 앞에 폐허의 참담함을 겪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때의 참상을 기억하는 이들이 살아 숨쉬는 아시아에서 과연 어느 나라가 일본의 선전포고를 용인하겠는가? 또한 그럴 경우 남한과 북한은 일시적이나마 일본을 향해 공동전선을 형성할 것이다. 그런 연유로 인해 제국주의적 망상을 잊지 못하고 있는 일본은 비군사적 방법으로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수십 년간 수명의 전직 고관을 통해 야욕의 독도망언을 행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그들은 영향력 있는 입김을 행사하지만 정계나 관계를 은퇴하거나 요직에서 물러난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므로 우리 정부가 공식 창구로 그들에게 따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그들의 만행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전직 강요를 내세우는 것도 우스운 일 아닌가?
일본은 전직 관료뿐만 아니라 현직 관료의 영유권 주장이 있었다. 지난 1999년 이케다 외상은 독도의 일본령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점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어떠한가? 일본의 공식적 입장이야말로 대일 관계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위에 있어 바라던 사안이다. 후대까지 지속적인 장기적 포석을 깔고 시대적인 한일 관계의 외교적 문제에 독도 문제를 포함시켜 외교상 우위와 이점을 취해오던 일본은 현직 강요의 공식적 입장 표명과 외무성 발간지인 외교청서 등을 통해 당면한 국가 간 단일 사안의 외교 문제로 국제 무대에 제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2차 대전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제국주의를 지향하는 강대국 일본의 억지에 세계는 우려를 지울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국제적 분쟁지로서의 독도 문제에 관한 여론 형성에만 노력하던 엄흉한 속셈의 일본이 독도 부두의 저반시설 공사를 행하던 대한민국의 강경한 의지의 표명에 수백 년간 공들여온 야욕의 탑이 무너지는 위기의식에서 드러낸 비이성적 행위의 치명적인 실수로서 독도를 바라보는 세계의 판단에 보다 더 올바른 지표를 제공한 사건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일본은 독도 문제에 관한 한 공식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는 신중한 태도로서 임해야 할 것이다. 일본 현지 관료의 발언이 귀국에 유리한 입장을 제공했다는 말인가? 물론이다. 제국주의의 핍박을 기억하며 대일 감정이 사그라지지 않은 이때 국민의 영토에 대한 애착이 강렬하고 세계의 여론이 아직은 일본을 주시하며 견제 가능한 시기에 독도 문제의 공식적 제기는 우리에게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2차 대전 전범국으로서의 제재에서 자유로워지는 일본의 군사력이 경제력을 쫓아 초강대국의 지위가 확고해지는 미래의 외교 문제로 미뤄두는 것보다는 지금이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그들의 대한 외교 천병으로서의 역할과 구실에 잘 활용되는 독도의 현재로부터 불확정한 미래까지의 장기적 포석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혹이라고 생각한다. 아까 해모수 씨는 독도 문제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남북이 공동전선을 형성하여 일본의 군사력에 대응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럴 경우 남북이 연합하여 양국의 군사력으로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 현재의 세계 정서상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지만 우리의 국력이 과거의 어두웠던 시절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말이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남북의 공식 전력과 함께 과거 식민지 국민으로 끌어들여 노예화로 부려먹은 수십만 제1한국인들의 비공식 전력을 의식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외부의 적보다 내홍의 게릴라들로 자중질환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려면 아마도 대외적 국제정세의 전환과 대내적 제1한국인의 완전한 일본화가 이루어진 후에나 가능하지 않겠는가? 일본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 아닌가? 한국의 역사 또한 피침의 역사로 반만 년을 이어왔고 그중 일본의 침략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다. 현재 일본의 군사력은 경제력 못지않은 강대국이라고 알고 있다. 특히 일본의 해군력은 막강해서 이지스 함대의 위용은 인접한 해양 국가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일 간의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객관적 물리적 관점에서만 볼 수가 없는 정신의 문제, 혼의 전쟁이 될 것이다. 일본은 앞에서 말한 객관적 환경과 물리적인 한반도의 국력과 함께 한민족의 혼을 의식하여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의 분쟁지인 독도를 국제사법법원에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 정당한 조건으로 ICJ에 제소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판결받을 것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동일 사안이라도 각국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미묘한 국제 환경을 생각하면 강대국 일본의 로비를 감안하여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이다.
지난날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생각해보라. 여러분도 이해하리라 믿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약자의 정의가 구현되는 계기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는 않다. 일본의 지식인들을 만나보면 가끔씩 듣는 이야기인데 한국을 침략한 국가나 민족은 숱하게 많은데 왜 유독 일본을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을 듣곤 한다. 해모수 씨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대일관을 짐작할 것 같아.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힐 수 있는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반도 유사일의 외세의 침략을 받은 횟수는 무수히 많아 가히 세계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은 그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침략 횟수는 북방민족들의 침략을 통틀어 비교할 정도로 남부와 동부지방 심지어 서부지방까지 무수히 침략하고 약탈해 갔다. 크고 작은 반도의 피침략사 중에서 한민족의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민족의 침략으로 몽고의 고려 지배기와 일제의 조선 강점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의 조선 침탈기도 한반도에 끼친 악영향은 상당히 컸다. 4번의 큰 외침을 비교해도 북방의 몽고족과 여진족이 한 번씩, 동방의 일본의 2번으로 그 횟수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러함으로 현대인의 주관적 고통 체감을 떠나서 역사의 객관적 관점으로 논하더라도 일본 민족에 대한 정오와 경계심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시대적으로도 일제강점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실제 겪은 일이라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라. 수백 년 전 치욕의 역사를 책 등을 통해 간접 체험하는 객관적 시각과 그런 상황을 실제 겪어서 한을 짊어지고 숨쉬며 살아가는 사람의 정오심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날지를 인지상정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중국을 일본보다 미워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의 중국은 한족을 중심으로 통일된 대륙이지만 과거 우리를 침략했던 민족들은 북방의 오랑캐라 불리던 그러한 여진, 몽고 등의 민족으로 대륙의 흥망성쇠의 역사 중에 일시적 흥기와 함께 한반도와의 교란을 구실로 침략해 왔었다. 물론 대륙의 일부를 지배하고 있던 한족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요구와 함께 말이다. 과거 한족의 국가들과 상호 교린의 관계를 유지했던 우리 선조들이 비록 사대주의의 그릇된 국가관을 심어놓은 과언은 있을지라도 중국이 우리나라에 끼친 문화적 영향은 지대했고 긴 역사 속에 양민족은 상호 선림관계를 꾸준히 유지해왔다. 그러한 역사적 사실로 한족의 중국을 미워할 명분은 일본에 비해 크게 없다. 굳이 들라면 현대에 와서 남북 간 6.25 사변에 개입해 남북 통일을 방해한 과언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데올로기 대립국으로서의 경계를 늦출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도를 침략했던 북방의 오랑캐들은 몽골을 제외하고는 지금은 흔적 찾기도 힘들 정도의 소수민족으로 전락해 한족에 융화되어 버렸으니 어디를 보고 원망을 하겠는가? 장구의 세월을 통틀어 한민족이 그토록 일방적으로 집요한 침략의 역사를 가진 예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과거의 세월을 다 접어두더라도 그들을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그들의 침략사에 대한 적극적인 왜곡과 만행의 합리화에 기인함이 상당히 크다. 일례를 들자면 일제강점기 일본은 제국 건설의 기반으로 식민지에 세운 각종 산업시설을 식민지 국가의 개발 목적과 발전의 기여로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또한 침략으로 초토화된 폐허의 나라에 진솔한 사죄의 마음으로 정당한 배상을 함이 마땅한데도 그들은 정부 간 형식적인 배상을 빌미로 계속 드러나는 피해의 사례들을 무시하고 적반하장의 논리로 피해 국민들을 배관시한다는 점이 그들의 잠재된 침략주의의 아시아관을 시사하는 것이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라. 즉 해모수 당신이 일본인이라는 가정하에서 지리적, 역사적 한일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기자의 질문은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바꿔서 한일관계를 고려해보라는 뜻인 듯한데 그런 역지사지의 적용은 일방적 선과 악의 대립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방적인 악의 행사를 하는 자가 그 악을 당하는 자에게 역지사지를 적용하려는 것은 현실적인 악의 행사를 합리화, 정당화하고자 하는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즉 역지사지의 적용은
정당하고 건전한 1대1의 대립, 선의의 급부와 반대 급부의 관계에서 적용됨이 올바르다고 할 것이다.